그래서 이게 아까 그 원재료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일단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와 보세요. 그거 다 끄시고 회계 관리는 똑같아요. 네, 회계 관리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써먹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 그 다음에 요거 결산 자료 입력. 전산 세무는 그래요. 전산 세무는 일반 전표 5개, 메인 매출 전표 5개, 결산 5개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위에 있는 부가가치세가 2개 내지 3개, 그 다음에 원천징수 2문제 정도. 그래서 배점은 여기 회계관리가 45점, 부가가치가 10점, 원천징수가 15점. 그래서 70점 만점입니다. 실기는. 여기 메인 매출 전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월 3일이세요. 그래서 4월 3일 치세요.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매입의 면세였죠? 그래서 면세 몇 번이에요? 53번. 그 다음에 품목은 고철. 그 다음에 수량단가 패스. 그 다음에 매입가액 290. 그 다음에 경기. 그러면 주식회사 어디요? 경기. 이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여예요. 전자계산서니까.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으로 하셔도 되고 혼합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무조건 뭘로 넣으시라고요? 혼합.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기 저기 조그마한 칸에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 조그마한 칸 있죠? 여기에서 F2. 그러면 적요가 이렇게 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의제 매입이라고 나오면 6번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죠? 재활용이죠. 이때는 몇 번 넣는 거예요? 7번. 그러면 이걸 넣어주시면 신고서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분계 넣고 이런 거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290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날짜가 6월 5일입니다. 그래서 6월 5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면건이라 그랬죠. 여기 있어요. 면건 60번. 그래서 건별은 무증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60번 면건 넣어주시고 품목은 고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5만원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김기수.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잡으시고 아까하고 똑같아요. 여기 고철 사이에서 F2 누르셔서 그 다음에 재활용,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등록을 일단 마무리 해주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에서 엔터 치시고 나오세요.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시고 아까 들어갔던 여기로 들어오세요. 부가가치에서 여기 재활용.
그래서 재활용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재활용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4월에서 6월이에요. 그래서 4월에서 6월 치시면 아까 넣었던 두 개가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요 방식을 이용하시면 좋은 게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끝으로 가시면 엔터, 여기 공제율 잠깐 눌러 보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3분의 3하고 110분의 10이 있는데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 밑에 중고자동차 110분의 10이라고 써 있어요. 아래쪽에 써 있죠. 그러면 중고자동차 아니면 몇 분의 몇이에요? 103분의 3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시험은 중고자동차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까지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아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얘도 이 밑에 넣어줘야 돼요. 아까처럼 한도 계산. 과거에는 한도가 없었어요. 다 해줬거든요. 근데 한도를 왜 만들었냐면 국가가 봤더니 세금을 너무 많이 빼는 업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업체들 때문에 한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까하고 비슷합니다. 일단 매출액 먼저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라고 쓰여 있죠. 예정이 얼마예요? 6천. 그 다음에 확정이 얼마죠? 7천. 그리고 항상 여기 위에 글씨를 보세요. 여기 예정분, 확정분 있잖아요. 그래서 넣은 거고, 여기 단기 매입액에 뭐라고 쓰여 있죠? 세금 계산서 보이세요?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세금 계산서에 4천만 원하고 5,500 있어요. 그러면 단기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거 초반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단기 그러면 재무회계, 원가회계, 소득세는 1년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얘만 부가가치세만 단기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1기하고 2기로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개월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그러면은 6개월이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여기는 세금 계산서 6개월치를 더하시면 돼요. 거기 밑에 있어요. 책에. 4천만 원하고 5,500이라고 밑에 표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얼마예요? 9,500.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영수증 등이라고 있죠. 요게 계산서랑 영수증이랑 합친 거거든요. 여기 얼마라고 되어 있죠? 305만 원 보이세요? 얘의 단점이 뭐냐면 의제 매입세액은 자동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얘는 안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얼마라고 등록하세요? 305만. 그래도 요런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아까 의제 매입세액은 자동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는데 요건 자동으로 안 넘어와요. 그래서 안 넘어오니까 내가 좀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좀 그런 단점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그 예정신고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러면 요거 안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는 예정신고분 넣었잖아요. 의제할 때. 왜냐면 아까는 예정신고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넣어줬는데 지금은 넣으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여기 월별 조기분 요거는 뭐냐면 우리 어저께 영세 같은 경우에는 매달 신고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미리 가져간 게 있으면은 요 월별 조기분으로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기 585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요거 제일 요즘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제일 좋은 문제가 요거거든요. 585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대빵 쉬워요. 그래서 585페이지 보시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감가상각 자산을 샀을 때 작성하는 거예요. 오래 샀을 때. 왜 그러냐면 우리 감가상각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감가상각되는 자산을 샀습니다라고 국가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분계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 보고 등록을 좀 할게요. 거기 585페이지 밑에 보시면 7월 1일하고 며칠 있으시죠? 7월 15일 두 개 보이세요? 네, 그거 두 가지 한번 등록해 보세요. 거기 밑에 분계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계 보시고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7월 1일하고 7월 15일 거 한번 등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7월 1일 날 카과의 품목은 뭐 샀냐? 칼라 프린터 아니면 뭐 비품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5천에 500, 거래처는 대한전자. 그 다음에 카드는 국민카드. 그 다음에 원재료 아니고 비품이죠. 혹시 요런 거 뜨면 그냥 확인 누르세요. 요거는 요거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리면 이제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예전엔 이거 설명 안 드렸었는데 이거 왜 뜨냐면은요, 감가상각 자산하는 그 감가상각하는 자산들이 있죠. 예, 그거 등록하는 것 때문에 뜨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정률법하고 무슨 법 있죠? 정액법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등록을 해주시면은 감가상각할 때 연결이 돼요. 예. 근데 시험 때는 안 나와요. 이거 넣으라고. 이거 아예 뜨질 않습니다. 시험 보실 때에는 그냥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 고정이라고 떠요. 그래서 감가상각하는 자산 관련돼서 등록을 하시면 저런 문구가 뜹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 것도 넣어보시면 매입 과세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금액은 3천에 3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설악전기, 전자는요 분계는 그냥 혼합으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원재료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또 이것도 뜨죠. 여기에서 엔터 치시면 요것도 뜨죠. 요게 뜨면은 감가상각 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근데 시험 때는 안 떠요. 왜 안 뜨냐면 저거 설정해서 지워놓거든요. 시험 보실 때에는. 그리고 시험 때는 이렇게 넣는 거 안 나와요. 분계는 안 넣고 요것만 하시면 돼요. 586페이지만 하시면 됩니다. 시험 때는. 되게 시험 때는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부가가치에서 여기 재활용 밑에 보시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그거 눌러주세요. 건물 등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저희가 아까 넣은 게 7월달 넣었어요. 그러면 7월달이면 몇 기 예정이죠? 2기 예정이죠. 그래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7월에서 9월. 잠시만요. 왜 얘만 나와? 아, 요게 빠져 있구나. 지금 요거 하나밖에 안 뜨죠. 네, 여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불러오기. 불러오기에 보면 여기 기타 감가상각 자산에 소프트웨어가 빠졌어요. 아까 우리 분계할 때 소프트웨어로 넣었잖아요. 여기 그렇죠. 안 넣었으면 굳이 안 해도 되죠. 근데 저희는 지금 넣었으니까 여기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불러오기 하시고 여기 밑에다가 F2 눌러서 소프트웨어 넣어주세요. 여기 밑에다.
그리고 안 되시면 얘기하세요. 봐주실 테니까. 네. 아, 지금은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거 나중에 기출문제 때 또 하면 되니까. 왜냐면 이거 안 넣으면 메인 매출 전표에 안 넣으면 연동이 안 돼요. 예, 그냥 요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요렇게 불러와요. 예, 요게 다예요. 예. 근데 시험 때는 이렇게 불러오는 게 아니고 요 밑에다가 저희가 직접 타이핑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면 그냥 여기에다가 열심히 치기만 하면은 3점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시험 보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건물등 감가상각자. 근데 원래는 시험 때에는 메인 매출 전표 이런 거에 안 넣어요. 안 넣고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에다가 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어려운 거 남았어요. 590페이지. 시험에 나오면 합격률이 떨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합격률이 떨어지냐면 저희도 연습을 그렇게 많이 못해요. 왜냐면 100회 뒤져봤자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여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시행 명세서. 연습을 하긴 합니다. 연습할 때 하긴 하는데 많이 봐야 한두 문제. 근데 왜 한두 문제밖에 볼 수가 없냐면 공제받지 못할 누르시면 요걸 탭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탭이 몇 개 있죠? 4개 있죠.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4개를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요 4개 중에 뭐 거기에 있는 매입생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을 넣으시오. 안분계산하시오. 정산하시오. 재계산하시오.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예요? 4가지.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 볼 때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않고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저기 592페이지로 오세요. 교재는 592페이지로 오시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오시고 여기에다가 날짜를 1월에서 3월이라고 쳐주세요. 그나마 이게 여기에서는 그나마 좀 쉬운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저거 찾는 거예요. 불공 찾는 거. 그래서 거기 592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1번부터 5번까지 보이세요? 592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죠? 5번까지 있죠. 거기에서 불공을 찾으세요. 설명 듣고 하세요. 5개 중에서 불공을 찾으신 다음에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매수는 아무 말 없으면 한매예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불공 넣을 때 불공 사유 넣죠. 맞죠? 그 사유별로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신고할 때 우리가 왜 불공입니다 이것까지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 때에는 내용만 주고 분계 넣지 말고 여기에다가 직접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는 못 드리고 5시 3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불공 구별해 보시고 그 맞는 칸에다가 한매에 얼마 이렇게 해서 한번 등록해 보세요. 잠시 후에 같이 볼게요. 자. 거기 처음에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거래처. 거래처 해주면 뭐죠? 접대비죠. 그래서 여기 4번 란에다가 한 매에 400만원에 40만원. 왜냐면 10대에 4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400이죠. 어떤 거요? 예. 매수는 아무 말 없으면 한 매. 거기 10대예요. 한 10매가 아니고. 예. 그러면 요거는 되셨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600cc. 그럼 1000cc 넘었으면은 여기죠. 비영업용. 그래서 여기도 한 매에 100만원에 얼마요? 10만원. 이게 업무용 승용차
네, 업무용 없어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업무용이 되려면 우리 회사가 뭐 택시 회사, 렌트카 회사, 요런 차량 관련 회사는 업무용으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시험 볼 때 뭐죠? 제조회사죠. 그래서 이런 업무 차량 관련된 회사 아니면 국가에서 업무용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비영업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붕괴 문제에도 간혹가다 지문에 업무용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업무용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업무용이라고 나와도 비업무용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면세. 면세 사업에 쓰면은 여기죠. 5번. 그래서 5번에다가 한 매에 25만원에 25,000원.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건물 구입. 근데 저기 보면은 4억을 신축. 그래서 요거는 앞에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이론 문제 풀이할 때 볼 건데요. 뭐냐면은요. 그 토지가 있는 건물 구입 후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의 부대 비용으로 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산 다음에 건물을 부시잖아요. 그러면은 땅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 부시는 비용은 토지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건물 산 다음에 부셨잖아요. 그러면 요때는 요 금액은 건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간다고요? 토지로 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토지 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 문제는 약간 억지성이 있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잘 안 내거든요. 원래 어떻게 나오냐면 토지가 있는 건물을 구입 후 건물 철거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여긴 구입이 얼마라고 나왔죠? 이건 좀 약간 억지 비슷하게 만드신 문제예요. 원래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건물 철거하는데 뭐 1,000만 원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한 매에 1,000만 원. 일단 지금은 요 내용만 보는 거니까 좀 억지가 있어도 그냥 그 내신 분 의도에 맞춰서 풀게요.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안 나와요. 원래 제대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백두는 토지가 있는 건물 구입 후 건물 철거 비용으로 건물 철거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뭐 현금 지급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원래는. 근데 지금은 그냥 건물 얼마 주고 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억지성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의도는 요거예요. 토지가 있는 건물 구입 후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로 본다. 요건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노트북을 종업원 주민등록번호로 샀죠.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에요. 왜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에 4가지 있잖아요. 공급, 하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로 받고 싶으시면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뭐를 아셔야 되냐면 그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시려면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2가지. 하나는 뭐냐면 꼭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대표이사 걸로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전까지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한 날로부터 해서 20일 전 것까지는 국가에서 빼주거든요. 네. 근데 아직 사업자 등록증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왔으니까 그때는 뭐는 인정해주겠다? 주민등록번호로 받아도 인정을 해주겠다. 그 대신 누구 것만 인정해주겠다? 사장님 것만. 직원 걸로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그거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거 나올 때 장난 제일 많이 치는 게 이거예요. 필요적 기재사. 요거 갖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거 잘 내요. 주소가 틀렸다. 근데 주소가 틀린 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불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에다 등록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 불공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 매에 200에 얼마요? 20. 이런 식으로 불공이냐 아니냐 구별해서 넣는 거. 요게 시험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나마 요 4개 중에서 그나마 할 만하거든요. 요 파트가.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여기는 다 불공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은 다 불공일 수도 있고 일부만 불공일 수도 있고 그거는 시험 볼 때마다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잘 보셔야 돼요. 어떨 때 불공이고 어떨 때 불공이 아닌지. 왜냐면 무조건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불공이야, 이거는 다 불공이 아니야,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뭐 어떤 건 불공이고 어떤 건 불공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치 아파요. 왜냐면 다 불공이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건 다 불공이야. 그러면 다 불공으로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불공 나왔을 때 뭐 구별할 때 뭐 2개만 불공이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면 좋은데 그런 건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용을 보고 나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네, 조금씩. 그 다음에 아마 요거 하고 나면 오늘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거기 593페이지 보시면 1기 예정신고에 안분에다 밑줄 치세요. 1기 예정신고에 안분에다가 밑줄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좀 봐주세요. 뭐냐면 여기 누르세요. 안분. 그래서 안분은 예정신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예정신고가 좋습니다. 왜냐면 확정신고 나오면 아까처럼 또 막 어떤 거는 6개월치 계산해야 되고 어떨 거는 3개월치만 계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예정신고 나오면 무조건 예정은 몇 개월치만 하면 돼요? 3개월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는 당연히 뭐가 더 좋아요? 예정이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안분 들어왔죠. 네. 여기 산식이라고 나오거든요. 요게 공식인데 공식은 무조건 1번이에요. 1번이 뭐냐면 여기에는 공급가액 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공급가액 기준이 좀 풀어서 써드리면 매출액 기준이에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왜 나눠주냐면 이 문제가 나올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전제 조건이 있냐면
이 문제가 나오면은요, 우리 회사는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회사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요 파트는 시험에 나오면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보이세요? 거기 지문에 공통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 회사는 과세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면세도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면세만 있는 회사면은요 다 불공이에요. 왜냐면 우리 불공에 이거 있었잖아요. 면세 관련 비용.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과세하고 면세가 두 가지가 다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물건을 사서 과세에도 쓰고 면세에도 썼대. 이러면은 기준을 정해서 나눠줘야 되거든요. 왜 나눠줘야 되냐면은 과세에도 쓰고 면세에도 썼으면 과세는 과세니까 상관이 없는데 면세에 쓰면은 결과적으로는 뭘로 처리가 돼야 돼요? 불공으로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분 계산이라고 해서 나눠주는 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고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나눠야 되는데 요거 이제 또 해봐야죠.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이거밖에 없어요. 요 위에 있는 글씨를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 설명할 때 대부분 다 글씨 보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다 외워요. 열 몇 개를. 그래서 저도 이거 설명할 때 딴 거 갖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요 글씨 나오면 뭐다.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1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전표를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나오면은 아니요 해주십시오. 왜냐면 이거 전표 불러와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시험은 전표에 안 넣고 직접 넣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공통매입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매입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과세에도 쓰고 어디에도 썼다? 면세에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공통분 얼마라고 쓰여 있죠? 593페이지 보시면 공통분에 5천에 500이라고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천 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 과세에도 쓰고 면세에도 쓴 게 5천만 원어치구나. 그 다음에 여기 총공급가액이라고 있어요. 이 총공급가액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총공급가액의 뜻이 뭐냐면은요.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하고 면세 합친 게 총이에요. 누구하고 누구 합친 거라고요? 과세하고 면세 합친 걸 총공급가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과세 4천만 원이고 면세 얼마예요? 6천이에요. 그러면 4천에다가 6천 더하면 얼마 나오죠? 얼마 나와요? 1억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억 치세요. 그래서 1억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게 여기 면세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 1억 중에서 면세가 얼마죠? 네,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6천 치시면 끝.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는지 일단 알아야 되겠죠. 예,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이걸 해주는 이유는 그 우리가 공통이라는 거는 과세에도 쓰고 어디에도 썼다? 면세에도 썼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과세에 썼으면 과세가 되는 거고요. 면세에 썼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돼요. 아니 그 불공이 돼요. 면세에 썼으면.
그래서 이거 공통으로 썼기 때문에 나누는데 우리 항상 나눌 때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나누는 기준으로 잡은 게 저걸 잡은 거예요. 매출액.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총 얼마치 팔았다? 1억 원어치 팔았다. 그래서 1억 원어치 팔았는데 그 중에 6천만 원은 뭐란 얘기죠? 면세 관련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억에 6천만 원이면 몇 프로죠? 60%. 여기 60%란 뜻이에요. 여기 60.0000 있죠? 요게 60%만큼은 면세에 썼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면세에 쓴 거는 불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0만 원 중에서 60%인 300만 원은 공제다 불공이다? 불공이다. 라고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 자체에서.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회사 가시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두 개 하고 있는 회사. 왜냐하면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하나만 하는 게 편해요? 두 개 하는 게 편해요? 하나만 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두 개 하는 회사에 가시면은 이게 나눠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면세에 쓴 거는 불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서 나눠주는데 그걸 나눠줄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면세에 썼냐 안 썼냐. 그거 갖고 이제 구별을 해주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좋은 문제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마무리하세요.